얼마 전 미국의 대표 미디어인 뉴욕타임즈는 홍콩 사무소의 일부를 서울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시행하자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수십 년간 아시아 지역 취재와 편집의 거점이던 홍콩에서 과감하게 서울로 변경한 것인데요. 뉴욕타임즈는 도쿄, 방콕, 싱가포르도 후보였지만 한국이 외자 기업에 우호적이고 뉴스 가치면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서울을 선정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별다른 기사가 없었는데요. 최근 일본 니케이 신문이 보도한 기사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고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들이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등 최근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한류 문화의 물결이 끝을 모르고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뉴욕타임즈가 아시아 지역 디지털 뉴스 거점을 홍콩에서 서울로 옮기기로 결정한 것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자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도쿄는 한때 예상 목적지였을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6월 새로운 보안법이 홍콩에 도입된 이후로 직원을 재배치할 장소를 물색하면서 방콕, 싱가포르와 함께 일본의 거대 도시인 도쿄를 고려했다. 그러나 외향적이고 첨단 기술 도시로 성장한 서울이 선택되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그 무엇보다도 외국 사업에 대한 우호성과 언론의 독립성, 그리고 몇몇 주요 아시아 뉴스에서 중심적 역할이라는 것이 매력적이다라고 밝혔다. 홍콩에서 첫 번째로 떠나가는 미국 거대 언론사의 국제적인 움직임은 서울이 국제무대에서 도쿄와 경쟁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기업들이 한강에 정착하기로 결정하도록 이끌어낼 수도 있다. 우드로 윌슨 국제학술센터의 진 리 씨는 새로운 법으로 인해 국제기구가 홍콩을 떠날지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며 서울은 흥미로운 선택이었다라고 말했다. AP통신 서울 지국장을 지낸 이 씨는 이번 결정은 한국이 빠르게 움직이고 국제적 마인드가 있는 국가로 변화한 증거라고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급속도로 지내기 쉬워졌다. 또한 이번 조치는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뉴욕타임즈와 같은 미국 기업으로서는 지역 중심지를 미국과 매우 긴밀한 동맹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은 첨단 기술 산업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디지털 기자들은 홍콩에서처럼 서울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상당히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 씨는 말했다. 그녀는 2001년 서울 근교에서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진정한 비행 허브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매우 효율적인 곳이기 때문에 현 사태의 유행 속에서도 팀을 빠르고 쉽게 구성할 수 있다. NK뉴스의 김정민 씨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범위한 진단, 추적, 치료 전략으로 현 사태를 관리하고 희생자를 300명 미만으로 유지한 것도 뉴욕타임즈가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김 씨는 현 사태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르며 한국은 성공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이제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일부는 집에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편안하다라고 말했다. 더 타임즈의 전 도쿄 지국장인 마틴 패클러 씨는 한국 정부가 일본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신속하게 비자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외국 미디어에 매우 정통하며 전반적으로 일본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라고 말했다. 홍콩 침례교 언론학과의 선임 강사인 브루스 루이 핑쿠에는 정보 흐름의 보장이 국제 비즈니스 및 금융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NK뉴스의 김 씨는 한국도 자국 언론에 우선권을 부여한 적이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많은 부처들이 외국 언론에 대한 브리핑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시아의 뉴스 허브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 갈 길이 멀다. 다른 외신들이 홍콩을 떠나 서울로 갈 것인지는 한국이 뉴욕타임즈의 이전을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에 달렸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전통적으로 외국 언론에 더욱더 개방적이지 않았다. 도쿄대 미디어학과 교수인 하야시 카오리 씨는 일본에서 항상 외국인 취급을 받는 것이 실망스럽다.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의 카르텔 같은 유착은 서방 언론사들이 파견한 특파원들에게 오랫동안 좌절의 원천이 되어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출국 금지 면제 거부로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발이 묶였고 재입국도 막힐 가능성이 높아 안에 갇힌 상태인데 페클러 씨에 따르면 이것 또한 뉴욕타임즈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물론 물가도 하나의 요인이었을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최근 세계 생활비 조사에서는 도쿄와 오사카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고 서울은 원화 가치 하락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더 많은 기업들이 홍콩에서 사업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면 도쿄는 분명 유치에 나설 것이다. 도쿄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체크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른 장점들도 가지고 있다. 도쿄는 훨씬 더 큰 금융과 비즈니스의 중심지이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이며 기술적으로 앞선다. 또한 겨울엔 추운 서울보다 훨씬 더 온화하다.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홍콩의 일부 직원들에 대한 옵션으로 도쿄를 고려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도쿄를 국제금융허브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홍콩과 싱가포르의 인재를 유치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 도쿄에 위치한 핀테크 기업 B2C2의 필립 길레스피 씨는 한국이 인도 불가능 통화를 시행하고 보호주의 규제 틀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핀테크가 도쿄를 제치고 서울을 선택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의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김현기 씨는 뉴욕타임즈가 서울로 이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크진 않으나 상징성은 그러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 비즈니스에 더욱 우호적이고자 노력해왔으며 현 사태의 대응도 이미 선전하고 있던 한국이란 브랜드를 정말 크게 향상시켰다. 뉴욕타임즈의 서울 이전이 성공하면 다른 이들도 따라올 것이다. 도쿄는 여전히 많은 국제기업의 선택일 수 있겠지만 한국은 그 존재감이 느껴지도록 만들고 있다. 니케이 신문의 스티븐 브로익 기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가 개선되었다는 해외 조사 결과가 있기도 하고 또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한국은 항상 뉴스거리가 있어 뉴욕타임즈의 이번 결정은 일리가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국내의 일부 언론들은 한국의 규제들로 인해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거나 정부가 정치적 견해 표출을 막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언론들이 가장 많은 기사를 쏟아내는 현실,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아 저급한 기사를 양산하는 것은 아닐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